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오프시즌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오타니의 다저스행이 가장 많을 것이고, 야마모토나 이정우 같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1억 달러가 넘는 큰 계약을 따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라스의 위기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오프시즌 가장 큰 이슈는 롭 맨프레드의 은퇴 예고와 앱스타인이 사무국을 나와서 페네이 스포츠 그룹에 합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뭔가 이 두 이슈는 메이저리그의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가 가려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황에 따른 제 생각, 즉 뇌피셜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커미셔너라는 자리는 욕바지 자리입니다. 결국 좋은 커미셔너는 타격감 있게 욕을 잘 먹어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리그를 잘 이끌어가면 나중에 은퇴한 뒤에 다시 평가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국가대표 감독과 각 프로스포츠 리그의 커미셔너는 현역 때는 욕을 잘 먹어야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맨프레드는 욕을 참 잘 먹으면서 커미셔너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맨프레드가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5년이 그가 영원히 욕바지로 남을지, 아니면 사실은 지금까지 먹었던 욕들이 다 야구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평가를 받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직은 중립입니다. 맨프레드 전 커미셔너였던 버드 셀릭은 그 본인이 구단주 출신이기 때문에 구단주들에게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맨프레드는 구단주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선수협, 팬, 미디어, 그리고 구단주들에게 모두 골고루 욕을 먹는 전문 욕바지라는 이야기죠. 일단 표현이 너무 거칠다는 것과 직선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대문자 혹은 굵은 티라고 보면 될까요? 저와 관심사가 비슷해서 제가 자주 읽는 기사를 쓰는 디 애슬레틱의 에반 드렐리치는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되면서 맨프레드의 은퇴를 주제로 무려 4개의 시리즈 기사를 올렸는데요. 에반 드렐리치도 맨프레드가 은퇴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뻥을 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반응에 대해서 직선적인 표현 때문에 욕을 먹어왔어도 계속해서 직선적인 표현만을 해왔던 맨프레드가 상황 모면을 위해서 은퇴 예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 커미셔너였던 버드 셀릭은 은퇴 번복을 여러 번 했었고 2003년 첫 은퇴 선언을 했지만 결국 은퇴는 2015년에 했었습니다. 로스쿨에서 노동관련법 전공이었던 맨프레드는 1994년 파업 때 외부 컨설팅 인력으로 메이저리그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을 인정받아서 1998년부터 사무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드 셀릭은 그 뒤로 노사협정이 있을 때마다 맨프레드를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인물로 내보냈고, 그는 1994년 후로 모든 CBA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왜 맨프레드가 선수협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 그 선수협을 대표하는 에이전트들에게 적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미디어에게 미움을 받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다가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추가되게 됩니다. 바로 메이저리그를 강타하고 리그 전체를 휘청거리게 한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입니다. 사실 야구뿐 아니라 201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모든 스포츠에 약물 스캔들이 몰아쳤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잡식하면서 골고루 즐겨보는 저는 이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민한 부분이고 다른 팬분들까지 자극하고 싶지 않기에 직접적인 언급은 가능한 피하겠지만, 아마 저처럼 여러 스포츠를 복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 이름이 떠오를 것이고 많은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한때 미국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랜스 암스트롱의 약물 의혹이 나온 것도 2012년이고, 가장 많은 의혹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는 김연아의 은메달로 유명한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린 것도 2014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NFL, NBA, MLB 및 여러 유럽 축구리그에서 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때로는 유명 선수들이 실제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증인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리그는 잘 모르는 척 혹은 그냥 소문으로 치부하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딱 한 리그는 그 당시 여론을 따라 완벽한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철퇴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MLB였죠.
그리고 버드 셀릭이 선택한 그의 칼은 맨프레드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시기 MLB 사무국을 대표해서 조사를 진행한 맨프레드는 비호감 스탯을 최대치로 쌓았고 결국 커미셔너가 되기 전부터 선수협, 미디어, 팬들에게 최악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맨프레드가 사랑받는 게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하네요.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이 맨프레드의 인물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맨프레드는 커미셔너가 된 순간부터 자신의 최종 목표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 시간 단축 그리고 지역 방송국인 RSN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리그가 주도하는 새로운 중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직구만 던질 줄 아는 맨프레드는 취임 초기부터 이런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경기 시간의 단축은 선수협의 반발을 그리고 RSN 척결은 실제 방송국을 소유했거나 RSN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구단주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정리를 하면 할수록 진짜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욕만 먹고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2021년 구원 투수를 영입합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최고의 능력자 앱스타인이었는데요. 앱스타인은 너무 거칠었던 맨프레드 옆에서 적절한 기름칠을 해주면서 조금은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맨프레드의 두 개의 염원 중 하나인 시간 단축을 위한 경기 룰 변경에 대해서 선수협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3 시즌이 시작하기 전 부정적이었던 미디어와 팬들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2024 시즌 이 룰은 더 빠르게 경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의 은퇴 선언에는 이제 한 가지를 해결했으니 남은 하나를 위해서 2029년 은퇴 전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출사표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은퇴 예고가 나온 과정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32개 팀으로의 확장에 대한 질문을 받은 맨프레드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32개 팀으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RSN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하고 새로운 중계 시스템이 정착되어야만 리그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으며 그 뒤에야만 새로운 팀 창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필라델피아 이후 올스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부분은 다음 커미셔너가 정할 문제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대답들이 미디어로 하여금 곧 은퇴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로 맨프레드는 부드럽게 돌려 이야기하는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발언들은 선수협과 구단주들 모두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단주들 중 30% 이상은 RSN 척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 토론토의 소유주인 로저스는 RSN 그 자체거든요. 선수협 역시도 RSN 척결은 결국 하드캡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가워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맨프레드가 원한다고 해도 구단주들 역시 다음 선거에서 맨프레드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맨프레드는 자신의 염원을 모두 달성한 뒤 다음 커미셔너에게 물려주겠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지금 다음 커미셔너가 누가 될지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르기는 합니다. 다만 버드 셀릭은 구단주 출신이었고 맨프레드는 행정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커미셔너는 구단주 출신이면서 행정가 출신인 인물이 좋겠죠. 하지만 맨프레드가 실어진 구단주들은 현재 사무국에서 일하는 인물을 뽑지는 않을 겁니다. 사무국에서 일을 했었지만 현재는 사무국보다 자신들과 더 가까운 인물이 좋겠죠. 여기에다가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야구와 NFL 그리고 유럽 축구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르브론, 영국의 축구구단을 인수하고 자신의 스페셜 베이스볼 카드를 판매하면서 역시 축구, 야구를 넘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NFL 출신의 톰 브래디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스포츠의 영역을 넘나드는 크로스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구뿐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면 더 좋겠죠.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보스턴과 시카고 컵스를 이끌며 MLB에서 가장 오래된 저주 2개를 풀어버린 능력 있는 단장, 사무국에 들어가 단 3년 만에 죽어가던 야구를 살려내고 인기의 불씨를 살려낸 인물, 스포츠 컨설팅 회사의 이사진으로서 야구뿐 아니라 NBA, NFL 등 여러 스포츠 구단들의 컨설팅을 해주는 인물, 그리고 최근 보스턴의 모기업이면서 골프, 하키, 야구, 축구 등 여러 스포츠 구단을 거느리고 복합 스포츠 기업으로 거듭난 팬에이 스포츠 그룹의 일부 지분을 받으면서 합류한 인물이라면 차기 MLB 커미셔너로 적합할까요? 만약 앱스타인이 최근 사망 선고를 받은 PGA의 구원 투수를 자처한 팬에이 스포츠 그룹을 이끌고 이를 살려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진짜 만약에 골프까지 살려내면 진짜 앱스타인은
와. 네, 당연히 이승용은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각설하고 지금부터 2029년 맨프레드의 은퇴까지 남아있는 것은 2026 WBC 그리고 이어질 새로운 노사 협상 2028 LA 올림픽입니다. 과연 맨프레드는 욕바디로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앱스타인에게, 아니 다음 커미셔너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앱스타인을 위협하려면 아마도 남은 5시즌 동안 매치 우승시키고 에인절스 강팀 만들어 우승시키고 샌디에고까지 살려낸다면 아마도 앱스타인과 경쟁이 조금은 되겠죠? 쓸데없는 관심이 많은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